예, 안녕하세요. 튜터리 영어 연구소의 튜터리 선생님입니다. 고1 영어 내신을 폭망하신 친구들이 좀 꽤 되죠. 좀 억울도 하실 겁니다. 나름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기대 이하면 굉장히 좀 짜증이 나죠.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더 나아질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뭐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를 기대하면은요,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은 강자만 오네요. 그러니까 그런 강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 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은 학생 성공 멘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수료했고 책도 33권 정도 출판했고요. 영어 교육은 24년 그 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볼만 하죠. 한번 귀를 기울여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변명 하시나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죠? 근데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해도라는 말은 그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해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사고방식을 아무리 해도라는 것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해요. 사고방식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 영어 실력이 수능 영어 1등급 이상이거나 또는 2등급 정도가 되더라도 내신에서는 1등급 누구나 다 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만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요. 충분하다는 생각은 만족감은 주지만 발전에는 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결핍을 느껴야 돼요. 더더더더더더 해야 된다. 더더더더더 실천해야 된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중3 때 멈춘 거죠. 왜냐하면 중3 때 그대는 완성됐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 완성됐다는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 방식을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중3 때 완성된 공부 방식에 만족을 하고 계속 그걸 지금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스스로 만든 한계가 됐고요. 이 한계 설정 때문에 고1 내신 폭망을 겪은 겁니다. 3층 집 얘기를 좀 해줄게요. 멋진 3층 집을 그대가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5층까지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4층 올리고 5층 그냥 올리면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면 3층 집을 유지하던 그 틀 있잖아요. 이 틀은 5층까지 감당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을 강하게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땅을 더 파야지. 지하를 조금 더 파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기가 싫죠. 왠지 기초하는 것 같고 기본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또 지하를 파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아무 상장이 없어 보이니까 성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더더욱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하를 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4층도 올리고 5층을 올렸을 때 그 3층 집이 무너지지 않고 4층 집이 되고 5층 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대의 틀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 틀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그대가 중3 때까지는 전교권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틀이죠. 어디에서는? 중학교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가 이제 3층 집인 거죠. 근데 고교 진학 후에는 그 중학교 공부 때 완성된 틀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공부는 뭡니까? 4층 집, 5층 집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어렴풋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냥 고집을 피운 거죠. 그 자기 방식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방법이 똑같다. 원인이 똑같은데 어떻게 1등급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폭망이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고1 영어 1등급을 맞겠다 그러는 건 그대만 맞고 싶은 게 아니라 웬만한 상위권들은 다 맞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그대의 틀을 갖다가 더 깊게, 더 강하게 만드셔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중3 때까지 먹혔던 방식대로 공부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폭망이에요. 5층 집 지어야 되는데
삼측진 기반으로 도전을 하니까 집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고요. 그러니까 3층 집을 갖다가 지하부터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좀 살짝 심한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를 좀 벗어나세요. 엄마 아빠가 스카이 출신이면은 엄마 아빠의 조언을 들어도 됩니다. 공부 경험이 풍부하고 그대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멈추세요. 왜 그러냐면은 위로밖에 안 돼요. 위로는 순간 달콤한데 결국 불편해지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개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상에 도달하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바보 두 명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바보 같은 아이디어가 나올 뿐이에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보 10명이 와서 아이디어 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다가 뭐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집단지성이 먹히려면은 똑똑한 인재가 있어야 돼요. 똑똑한 인재가 있어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사고방식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 이하 사람들의 집단은 그냥 수준 이하의 아이디어만 나와요. 이해되죠? 지금 말한 한계를 알고 있게 되면은 그대의 사고방식을 높이려면은 뭔가 다른 게 필요합니다. 외부에 똑똑한 멘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멘토는 성공하려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대만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멘토가 있어요. 그 자신감과 자존감은 그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플러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플러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자신감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존감 또한 샘솟듯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필요한 거야, 진짜. 스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설대, 연대, 고대죠. 근데 스카이는 그냥 그대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꼭 설령고가 아니라도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스카이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카이가 하늘이니까 꿈 맞죠. 그죠? 높이 뛰어 올라도 닿을 듯 말 듯 하잖아. 근데 이걸 해내려면은 사고방식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 사고방식의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요, 계속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똑같은 공부 방법을 고집한 게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제자 중에 고1 영어 43점 맞고 온 애들이 좀 있습니다. 40점대, 50점대, 60점대. 얘네들이 수능 영어 성적은 1등급이었어요. 상위권 고교 애들이니까. 근데 기가 많이 죽죠. 근데 이 친구 영어 공부 방식도 보편적으로는 타당했어요. 이 말이 조금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만 타당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이니까 뭐 지문 읽고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거죠. 이거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속한 학교의 수준이 꽤 높아요. 꽤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의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자신의 방식만 계속 고집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만 억울한 거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온다. 뭐 그런 식이죠. 뭐 결국 억울하니까 눈물까지 쏟긴 했죠. 근데 이제 자기 잘못을 갖다가 제3자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자가 됐는데, 이 친구한테도 제가 했던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여태까지 그대가 들은 얘기, 그대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죠. 머리로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잘 움직이지가 않죠. 왜냐면 구덕구덕 중3 때 성장이 멈춰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멋있는 말로 하면 에고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이 에고를 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하도 강한 푸시를 해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라도 수용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기계적으로라도 수용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을 만들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에서 88점 찍고 전체 평균을 91점으로 마감했죠. 상위권 교육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1등급을 찍고도 남죠. 비결이 사고방식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사고방식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기계적으로 막 시킨 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 설정이 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은 정체성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집이 3층 집이 아니라 5층 집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당장 5층 집이 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냥 지금 기분만 그럴 뿐입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의식이 2%밖에 안 되고요. 잠재 의식이 98%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 가지고 98%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2%거든요. 그 2%가 근데 네 잠재의식 그 98%를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체성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테니까. 음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익숙한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만 싫어하는 음식을 주구장창 먹는 거야. 하루는 먹을 수 있는데 이틀만 돼도 다시 익숙한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감이 오죠? 무슨 얘기하는지.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하고 안 먹던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엄청 불편하고 괴롭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너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익숙한 음식에 익숙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근데 만약 그 싫어하는 음식을 3개월 동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싫어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응? 익숙해집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싫어하는 음식이 좋아하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익숙한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의 변화가 온 것이고, 그때는 비로소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느껴지죠. 그때는 현재 고등학교 영어 1등급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 1등급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1등급을 맞는 이유는 공부 방법과 양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확보가 되면은 1등급의 공부 방법과 양은 자동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의 정체성은 절대 1등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폭망한 거라니까. 1등급이 못 되는 방법에 익숙한 것이고 거기에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원인을 똑같은 걸 하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냐고. 결과는 똑같이 폭망이지. 근데 폭망하면서도 중3 때까지 먹혔던 그 네 기억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공부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현재 네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결국 고등학교 영어 내신 폭망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부 방법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공부 방법 수집 매니아지. 뭐 온갖 종류의 공부 방법은 수집을 다 해. 그러니까 간편한 방법 매니아들이야. 응? 근데 얘네들이 잘 될까? 관점을 비틀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 간편한 방법으로 1등급이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전자레인지 요리 가지고 초인류 요리가 되냐고.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냥 간편할 뿐이지. 이해가 됐죠? 그럼 간편하게 공부해 가지고 의대나 의치한 갈까? 이건 뭐랑 똑같아. 전자레인지로 음식 만들어 가지고 요리 콘쿨 테스트에서 1등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뜻이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아마 스스로도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점에 가면은 공부 방법 책들 넘쳐요. 유튜브에도 넘치고. 근데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떼거지로 몰려가서 그 책을 사죠. 엄마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특히 엄마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그 책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뭐 있긴 하지만 굉장히 희귀하죠. 대부분은 그냥 읽는 재미만 즐깁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맞아 뭐 이런 얘기나 계속 해대고 있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 책 공부 방법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지금부터 1등급 정체성 훈련을 받아야만 돼요. 싫어하는 음식을 3개월 동안 먹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1등급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도 없는 1등급 성적으로 스카이 진학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98%를 차지합니다. 2%가 지금 네 머리로 하고 있는 생각이 현재 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은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무의식은 우리 몸의 자동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혈액순환 같은 거. 지금 혈액 돌아가는 거 멈춰봐. 안 되죠. 심장박동 멈춰봐. 안 되죠. 위 움직이는 거 멈추고 대장 움직이는 거 멈춰봐. 못하죠. 그리고 뭐 4천만 개 이상의 세포를 죽였다가 살리는 게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그 네가 저 세포를 죽여 이 세포를 살려 이런 거 해? 안 해? 안 하잖아. 자동으로 들어가잖아. 이 자동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네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말투나 표정, 태도, 감정, 느끼는 감정들 따위는 다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그대임을 입증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오려면 이 무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무의식. 이 무의식을 개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힘들겠죠. 근데 쉽지 않고 힘들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치가 넘치는 일이야. 가치가 넘치는 일이니까 네가 고품질 인간이 된다는 뜻이지. 몸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단계별 훈련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무의식을 개조하는 것도 맘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 훈련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한테 필요한 거는 영혼의 신 1등급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쌤도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어요. 안 되는 애들 되게 해주려고. 무지개 다리가 가장 결정적인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상위 학생들을 꽤 많이 지도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꼭 좋진 않았어요. 매년 2건 이상 무지개 다리 사건을 겪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요즘 애들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교 생활하다가 뭔가 수틀리면은 그냥 무지개 다리 행위야. 응? 진짜 아끼던 제자가 있었는데 이 녀석도 무지개 다리를 건널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행으로 구사일생 되긴 했지만,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그 원인에 대해서 깊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굉장히 쉽게 도달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유리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허약한 상태로 공부만 잘하게 됐던 거지. 해결책은 뭐예요? 유리를 깨부시고 거기에다 강철 갖다 끼워야 돼. 강철 멘탈이란 말이야.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조금 멋있는 말로 이제 정체성 전환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지. 정체성 변화가 이제 답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3에서 고등부 올라갈 때 상위권들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벌레인 상태로 상위권이 됐는데 고등학교에 가서는 애벌레로 생활하면 안 되거든. 성충이 돼야 되거든. 다만 네가 애벌레로서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덩치가 컸던 거지. 근데 온몸이 갑옷을 두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패배 없이 중학교 생활을 아주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온실 속에 화초가 돼가지고 패배를 지금부터 겪는 치열한 경쟁 상태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못 견디는 거예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맨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증 빠지고 이러다가 결국 무지개 다리 건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이걸 막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철 멘탈을 토대로 제자들이 높은 곳까지 도달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중3 때까지 상위권이었다는 건 자질이 있는 거잖아. 걔네들이 특목을 가든 자공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거기서도 또 다른 경쟁을 맞이하는데 거기서도 꾸준히 하면은 갈 수 있는데 그놈의 꾸준히를 못 한다니까. 중간에 다쳐가지고 좌절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강철 멘탈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영어 교육을 삽입했어요. 왜냐면 그냥 멘탈 교육만 한다 그러면 왠지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영양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섣불리 하잖아요. 이 자체만 해도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어 교육까지 삽입해가지고 실속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 실용성이 풍부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이 프로그램은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랬던 건 뭐냐면 ADHD 진단까지 맡은 학생들까지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약을 다 끊고 그 집중력까지 다 회복을 하는 사태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초적극 권장하고 있죠. 그대처럼 정체성 확립이 안 돼가지고, 그죠? 고등학교 생활 내내 고통을 겪는 아이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프로그램이 적합한 나이 때는 중2, 중3, 고1까지예요. 고2부터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고2인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를 완전히 박살낼 각오가 돼 있냐. 그게 아니면은 고2는 솔직히 불변이에요. 그냥 고2 때 성적 가지고 그냥 고3 가고 그걸로 그냥 대학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 확실한 거를 좋아한다는 거야. 된다 안 된다에 확실한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확실한가 아닌가를 따진다는 게 인간이야. 진짜 될까? 뭐 이런 의심을 또 하겠죠.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어도.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이미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러면 가능성에만 초집중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지 말고 된다라는 그 가능성만 계속 집중을 해요. 그럼 그 가능성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은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네 마음속에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나도 노력은 하지만 결국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는 네 마음의 작용이야. 네가 가져야 되는 거지. 믿음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마음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왜 나는 1등급일까? 속는 셈 치고 지금 이 문장을 99번 정도 반복하세요. 그냥 눈으로 99번 보지 말고 반드시 주둥이로 얘기해야 돼. 소리내서. 반드시 소리내서. 시킨 대로 해봐요. 진짜.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야 돼요. 처음엔 웃음이 나오죠. 1등급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 거야. 아, 내가 이런 걸 믿다니. 뭐 이런 생각도 들 거야. 해봐. 근데 이제 횟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지금 느끼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 입으로 반드시 얘기해야 돼. 그리고 묘하게 자신감이 생겨요. 좀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눈물이 날 거예요. 눈으로만 여기까지 왔으면은 절대로 위에 감정을 못 느낍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입으로. 꼭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과학적인 원리 다 있어요. 있는데 과학적인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응?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스마트폰 생각하면 돼. 스마트폰 과학적인 원리 알고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버튼만 땡땡 누르는 거 아니야. 응?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시킨 대로만 따라왔으면은 이게 될까라는 마음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럼 자기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정체성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본인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유사과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너는 시킨 대로 안 한 거야. 그냥 눈으로만 읽고 따라온 거야. 이거 유사과가 아니고 완벽한 심리학이고 완벽한 뇌과학이에요. 그 뇌 인지작용을 충분히 활용해서 선생님이 제시한 거기 때문에 검증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려면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고 3학년 N양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는데 학교에서 확인하세요. 이 친구가 그 고1 때 전교 5등 진입했고 고2 때 전교 1등, 고3 때 전교 1등, 전교 3등이에요. 그리고 의대에 갔습니다. 올해 그 서울대 1차하고 건양대 의대 추가 합격까지 했습니다.
N양에 대한 최근 칼럼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이 블로그 포스팅하는 링크 올려놨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못 믿겠다, 실명 확인해야겠다, 학교에서 확인하세요. 실명 공개적으로 올리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중3 여름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고등학교 준비를 했어요. 진짜 철저하게. 영어만 한 게 아니라 정체성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때가 현재 고1이면은 솔직히 조금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희망은 넘쳐요. 이유는 뭐냐면 고1 겨울방학 동안 정체성 변화를 이룰 수가 있죠. 희망이라는 것에 가능성에만 초집중하세요. 손해는 0.1 나노미터도 없어요. 오히려 이득만 그득하죠. 이득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대가 성장하죠. 더 재밌는 건 그대만 성장한다는 거야. 주변 친구들은 계속 사로잡혀 가지고 본인의 틀에 더 이상 확장을 안 할 테니까. 그대는 정체성 성장을 키워놨기 때문에 공부 방식도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맞이하게 될 성장은 일반적인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까지는 단계별 성장을 해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지 뭔가를 들을 거 아니야. 근육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기하급수적 성장을 합니까? 오늘 운동했는데 내일 몸짱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정체성 확립이라는 거는 마음 근육을 갖다가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잠재의식까지 개조해야 되는 거죠. 바로 2%로 98%를 개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의 현재의식으로 98%의 잠재의식을 개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별 성장은 필수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단계별 성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확립된 정체성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급성장하는 학생들의 비결입니다. 정체성 변화가 왔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거지. 정체성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떤 책 한 권 읽고 급성장했다. 개소리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해 놓고 나면은요, 무너지는 게 더 힘듭니다. 너 자신은 잘 안 무너지잖아. 네 자신이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만의 철옹성인 거죠. 뭐냐면 그때가 중3까지 전교권을 유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3 때까지 먹히는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3 때 전교권이었던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때 안 먹히는 거이기도 하고.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됐기를 바라요. 정체성 훈련과 영어 교육을 동시에 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꽃님반이에요. 꽃님이 무슨 뜻이냐면 그대가 꽃이고요. 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꽃님입니다. 일종의 메이저리거죠. 이런 꽃님들이 모인 반이 꽃님반이에요. 1등급 정체성 확립하고 기하급수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스카이나 으치안을 진학하겠다는 걸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만의 스카이가 그대 품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꽃님이 꼭 되세요. 그러면요, 1등급 정체성도 갖고 그대가 갖고 있던 꿈의 대학 그 스카이를 갖게 될 겁니다. 스카이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꼭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니더라도 네가 반드시 가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학, 거길 간다고. 꽃님이 꼭 되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좌절감 같은 거 느끼지도 마세요. 이 느끼는 시간 자체가 시간 낭비야. 포기도 하지 말고. 포기를 왜 해? 포기는 실패랑 똑같은 말이죠. 실패는 왜 생기는 거야? 포기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런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 그리고 악착같이 저 높은 곳까지 기어 오르는 거야. 그 악착같이 오르려니까 뭐가 필요해? 정체성. 그 정체성을 확보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자고. 포스팅한 데 들어오시면은 그 꽃님반 안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된다. 또 자료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소책자하고 정식 책자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쓴 책이 33권이잖아.
그리고 튜토리얼 로드맵도 그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저희 프로그램 활용해 가지고 본인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셔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다, 그럼 들어오세요. 보면은 많은 후기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본인하고 딱 들어맞는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꽃님밤 멘토링 자료는 공격적으로 활용하세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준다니까 뭐 허접한 거 주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의 20년 넘는 교육의 결정체를 그냥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다 갖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대 같은 학생을 위한 거죠. 1등급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하급수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선생님도 학교 파는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이제 강력하게 사회적 증거하고 처음 보는 관계에서 뭔가 확고부동한 걸 얘기해 주려면은 이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 서울대도 나왔고 서울대에서 박사도 받았고 그리고 책도 33권 이상 썼고 실전 영어 교육도 그대와 같은 학생들과 더불어 24년 정도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현실적인 거, 공식적인 것만 따져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학생 성공학 멘토라는 것도 선생님이 갖다 붙인 칭호이긴 하지만 학생 성공을 위해서 제 인생 전체를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시하는 대로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 과학적인 얘기예요. 포스팅 사이트 꼭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좀 폼나게 영어 소개, 일본어 소개도 실었습니다. 제가 얼굴 공개하는 거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캐리커처로 대신합니다. 꼭 캐리커처 실어놓으면 싱크로율이 몇 %냐 그러는데, 이 캐리커처 보고 선생님을 실제 만나본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정체성 바꿔서 스카이 가세요.